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정말 자주 만나게 되는 콩나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콩나물 하나만 있어도 밥상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도 달라지고 소화도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콩나물국을 끓여 먹었는데 속이 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날 따로 우유도 한 잔 드시고 치즈도 좀 드셨대요. 아, 이게 바로 음식 궁합 문제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콩나물과 잘 맞는 음식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콩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콩나물은 단백질이 풍부해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콩을 그냥 먹을 때보다 콩나물로 길러내면 비타민C가 몇 배나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갈 때 콩나물을 길러 먹으면서 계열병을 예방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풀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은 높아서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저희 어머니도 다이어트 하실 때 콩나물 무침을 자주 해 드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콩나물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돼지고기예요. 이거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콩나물에 돼지고기 넣고 김치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아세요?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콩나물의 비타민C가 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리고 돼지고기는 지방이 좀 있잖아요. 특히 삼겹살 같은 부위는 더 그렇고요. 이럴 때 콩나물을 곁들이면 콩나물의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도움을 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삼겹살 드실 때 꼭 콩나물을 많이 넣은 쌈을 함께 드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그게 훨씬 속도 편하고 느끼함도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돼지고기와 콩나물을 함께 먹으면 숙취 해소에도 더 효과적이에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과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만나면 간 기능 회복에 시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장할 때 돼지고기 콩나물국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참치예요. 참치 김치찌개에 콩나물 넣어 드셔보셨죠? 참치에는 DHA나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게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데 콩나물의 비타민E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더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치도 단백질이 많은 식품이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이죠. 여기에 콩나물에 식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 좋아져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치캔으로 간단하게 요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콩나물만 한 줌 넣어도 영양 밸런스가 확 달라져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참치캔에 콩나물 데쳐서 고추장 양념으로 무쳐 먹는데 그게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마늘이에요. 콩나물 요리하실 때 마늘 안 넣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비타민 B1 흡수를 크게 높여줘요.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마늘과 콩나물 모두 해독 작용이 있어요. 마늘의 화합물과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만나면 간 해독 기능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술 드신 다음날 마늘 듬뿍 넣은 콩나물국이 그렇게 효과적인 거예요. 또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도 하잖아요. 면역력 높이는 데도 좋고요. 콩나물의 비타민C와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작용하면 면역체계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돼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이 조합이 정말 좋아요. 네 번째는 김치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콩나물에 김치 빠질 수 없죠. 콩나물 김치찜, 콩나물국에 김치 넣고 콩나물밥에 김치 곁들이고.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콩나물의 식이섬유가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장에서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높여주는데 콩나물의 저칼로리 고섬유 특성과 만나면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조합이 돼요. 저희 이모께서 작년에 체중 관리하실 때 콩나물 김치찜을 일주일에 3번씩은 드셨거든요. 그게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의 비타민 K와 콩나물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 걱정되시잖아요. 이런 조합을 자주 드시면 뼈 건강 관리에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두부예요. 콩나물과 두부가 모두 콩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잘 맞겠죠. 순두부찌개에 콩나물 넣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두부와 콩나물은 둘 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조합이 더 완벽해져요. 두부는 칼슘이 많고 콩나물은 비타민C가 많아요. 이 둘이 만나면 칼슘 흡수율도 높아지고 뼈 건강에 시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콩나물의 파이토케미컬이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도 커져요. 소화도 잘 되는 조합이에요. 두부는 부드럽고 콩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장 운동을 자극하면서도 부담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이가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 순두부에 콩나물 잘게 썰어 넣어 드시면 영양도 잘 챙기시고 소화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국에 콩나물 넣어 보셨어요? 의외로 잘 어울려요.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 좋고 콩나물은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미역의 알긴산과 콩나물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조합이에요. 알긴산은 중금속 배출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역은 칼슘과 철분도 많은데 콩나물의 비타민C가 이런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빈혈 있으신 분들한테 이 조합이 정말 좋아요. 일곱 번째는 시금치예요. 콩나물 시금치 무침 좋아하시죠? 시금치에는 엽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엽산은 세포 생성과 혈액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엽산의 활성을 도와줘요. 시금치와 콩나물 모두 철분이 들어있는데 둘 다 식물성 철분이라 흡수율이 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C가 풍부해서 철분 흡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더 효과적이에요. 시금치의 베타카로틴과 콩나물의 비타민E가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제 어머니가 눈이 좀 침침하시다고 하셔서 이 조합을 자주 해드렸는데 드시고 나서 좀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파예요. 대파, 쪽파 다 좋아요. 콩나물국에 파 송송 썰어 넣으면 향도 좋고 맛도 좋잖아요. 파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감기 예방에 정말 좋아요. 파의 유황 화합물이 콩나물의 비타민 B1 흡수를 높여주기도 해요. 마늘과 비슷한 효과죠. 그리고 파는 살균 작용도 있어서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여름철에 콩나물 요리할 때 파를 넉넉히 넣는 게 좋아요. 파는 또 체내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콩나물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만성 염증 관리에 도움이 돼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이런 조합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아홉 번째는 고추예요. 콩나물 무침에 고춧가루 넣고 청양고추 넣고 하잖아요. 고추의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체지방 연소에 도움을 줘요. 콩나물의 저칼로리 고섬유와 만나면 다이어트 효과가 배가 돼요. 고추의 비타민O와 콩나물의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하면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감기 걸렸을 때 콩나물국에 청양고추 넣어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회복도 빨라지거든요. 캡사이신은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이 조합을 드시면 좋아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고추를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열 번째는 버섯이에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다 좋아요. 콩나물전골이나 찌개에 버섯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죠.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해요. 콩나물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 효과를 더 높여줘요. 버섯의 비타민 D와 콩나물의 단백질이 만나면 근육과 뼈 건강에 시너지가 생겨요. 특히 햇빛 쬐기 어려운 겨울철에 이 조합이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겨울에 버섯 콩나물 전골 자주 해 드시는데 그게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버섯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더 좋아요.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가 콩나물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었어요. 이제 반대로 콩나물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유나 유제품이에요. 치즈, 요거트 같은 것들이요. 콩나물국 먹고 바로 우유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거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콩나물의 수산이라는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수산칼슘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유를 마셔도 칼슘을 제대로 못 얻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장에 쌓이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심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위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셨어요. 콩나물국 드시고 우유 드시고 치즈도 드셨으니까 속이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콩나물 드신 후에는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유제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칼슘 보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콩나물 먹을 때는 유제품 말고 다른 칼슘 공급원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멸치나 미역 같은 것들이요. 두 번째는 시금치와의 조합인데 아까 시금치가 잘 맞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복잡해요. 시금치도 수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콩나물도 수산이 있고요. 그런데 시금치의 경우는 데쳐서 먹으면 수산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시금치를 제대로 데쳐서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시금치를 날것으로 먹거나 덜 데쳐서 먹을 때예요. 그러면 수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은데 콩나물과 함께 과도하게 먹으면 철분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철분이 과다하면 변비가 생기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금치와 콩나물을 함께 먹을 때는 시금치를 충분히 데치고 양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홍합이나 굴 같은 조개류예요. 콩나물탕에 홍합 넣어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이 조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조개류에는 아연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콩나물의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이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요. 피트산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영양가 높은 조개류를 먹어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특히 빈혈 있으신 분들이나 아연 부족하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조개류를 드실 거면 콩나물 대신 다른 채소를 곁들이시고 콩나물을 드실 거면 조개류는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 각각의 영양소를 다 잘 흡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달걀이에요. 이것도 좀 의외죠? 달걀찜에 콩나물 넣어 먹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달걀의 단백질과 콩나물의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만나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져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콩나물에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걀에 좋은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달걀 드시고 점심에 콩나물 드시는 식으로 시간차를 두시면 괜찮아요. 다만 콩나물을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트립신 억제제가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완전히 익힌 콩나물이라면 달걀과 함께 먹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콩나물을 살짝만 데쳐서 아삭하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걀과 함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녹차예요. 식사 후에 녹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콩나물 드신 후에 녹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서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철분이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되어 버려요. 빈혈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콩나물 드신 후에는 최소한 1시간 정도 지나서 녹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녹차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걸 드시면 좋아요. 이런 차들은 탄닌 함량이 낮아서 철분 흡수에 영향을 덜 줘요. 여섯 번째는 감이에요. 가을에 콩나물국 먹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감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단감보다 떫은 감에 더 많죠. 이것도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게다가 감의 탄닌이 콩나물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위장에 부담을 줘서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감을 드시고 싶으시면 콩나물 먹기 전이나 한참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2~3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해요. 일곱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도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콩나물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둘 다 식이섬유가 정말 많거든요. 식이섬유가 적당하면 장 건강에 좋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돼요. 과도한 식이섬유는 복부 팽만감, 가스 생성, 심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구 어머니가 한 번은 콩나물국이랑 고구마를 함께 드셨다가 하루 종일 배가 불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마는 따로 간식으로 드시고 콩나물은 식사 때 드시는 식으로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와인이나 맥주 같은 술이에요.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해서 술 마실 때 안주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술과 함께 먹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알코올이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콩나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 못하는 거죠.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콩나물국을 드시는 게 효과적이지 술과 함께 드시는 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술과 콩나물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알코올 자체가 위 점막을 자극하는데 거기에 콩나물의 식이섬유까지 더해지면 위가 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속쓰림이나 위염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아홉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요즘은 식사할 때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콩나물 먹을 때는 탄산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의 산 성분이 콩나물의 비타민 B를 파괴해요.
비타민 B1은 산성 환경에서 쉽게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함께 마시면 콩나물의 영양가가 떨어져요. 게다가 탄산이 위를 팽창시켜서 소화에도 방해가 돼요. 콩나물 드실 때는 그냥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요. 10번째는 초콜릿이에요. 식후 디저트로 초콜릿 드시는 분들 계시죠? 콩나물 드신 후에는 초콜릿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초콜릿에는 옥살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콩나물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을 만드는데 이게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초콜릿 드시고 싶으시면 콩나물 먹기 한참 전이나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면 안전해요. 자, 여기까지 콩나물과 맞지 않는 음식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식사 때 콩나물을 드신다면요. 콩나물국에 두부 넣고 마늘 듬뿍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김치 한두 조각 곁들이시고요. 단백질도 충분하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완벽한 조합이에요. 아침에 우유나 요거트 드시는 습관 있으시면 콩나물 먹는 날은 우유 대신 두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점심때 우유를 드시는 게 좋아요. 칼슘은 멸치볶음이나 미역국으로 보충하시면 돼요. 점심 식사로 콩나물밥을 하신다면요. 거기에 돼지고기 제육볶음이나 참치김치찌개를 곁들이면 정말 좋아요. 콩나물밥에 참기름 두르고 김가루 뿌려서 비벼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해요. 점심 후에 커피나 녹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콩나물 드신 날은 커피는 1시간 후에 드시고 녹차는 좀 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바로 차 드시고 싶으시면 보리차나 옥수수차가 좋아요. 저녁에는 콩나물찜을 많이 하시죠. 콩나물에 돼지고기 넣고 김치도 넣고 청양고추 넣어서 푹 찌면 정말 맛있어요. 거기에 버섯도 넣으면 금상첨화예요.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다 충분하고 칼로리도 낮아서 저녁 식사로 완벽해요. 저녁 먹고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콩나물 드신 날은 감이나 떫은 과일보다는 사과나 배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과일들은 탄닌이 적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아요. 술자리가 있는 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자리 전에 콩나물 드시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대신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여 드시면 정말 좋아요. 마늘 듬뿍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시원하게 끓여서 드시면 숙취 해소에 탁월해요. 콩나물국 끓일 때 멸치나 북어를 같이 넣으면 더 좋아요. 아미노산이 풍부해져서 간 기능 회복에 더 도움이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술 드시고 다음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콩나물 요리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콩나물은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돼요. 그래서 살짝 데치거나 빠르게 볶는 게 좋아요. 콩나물국도 팔팔 끓인 후에 콩나물 넣고 한 소끔만 끓이면 돼요. 콩나물 씻을 때는 너무 세게 씻지 마세요. 콩나물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살살 헹궈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에 오래 담가두지도 마세요. 수용성 비타민이 다 빠져나가요. 콩나물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시되 물을 자주 갈아주시면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냥 두면 금방 물러지거든요. 저는 보통 통에 담아서 하루에 한 번씩 물 갈아주는데 그러면 일주일도 거뜬해요. 콩나물 고를 때는 줄기가 굵고 뿌리가 하얀 게 신선한 거예요. 머리 부분이 노랗게 변했거나 줄기가 가늘고 축 늘어진 건 오래된 거니까 피하세요.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세요. 신선한 콩나물은 고소한 콩 냄새가 나는데 상한 건 시큼한 냄새가 나요. 계절별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콩나물에 냉이나 달래 같은 봄나물을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봄나물의 생생한 기운과 콩나물의 영양이 만나서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돼요. 여름에는 콩나물 냉국이 좋죠. 시원하게 해서 오이랑 깨소금 넣어 드시면 입맛도 살아나고 더위도 식혀줘요. 다만 여름철에는 콩나물이 쉽게 상하니까 보관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가을에는 콩나물에 버섯을 많이 넣어 드시면 좋아요. 가을 버섯이 제철이잖아요. 표고버섯,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넣고 전골 끓여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겨울에는 따끈한 콩나물찜이나 콩나물국이 최고죠. 김치랑 돼지고기 넉넉히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서 얼큰하게 해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연령대별 맞춤 조언도 드릴까? 50대 분들은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드신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콩나물에 두부를 자주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돼요. 60대 분들은 뼈 건강이 중요하시죠. 콩나물에 멸치나 미역을 자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칼슘 흡수도 잘 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돼요. 다만 유제품과는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시니까 콩나물을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릴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콩나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 자주 드시면 좋은데 감자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콩나물 요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으세요. 대신 마늘이나 파로간을 맞추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콩나물 자체가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콩나물의 칼륨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적정량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콩나물을 데친 물은 버리고 드시는 게 좋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콩나물을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맵거나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시고 순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빈혈 있으신 분들은 콩나물에 시금치나 미역같이 철분 많은 식품을 곁들여 드시되 녹차나 커피는 피하시고 식사 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면 철분 흡수가 잘 돼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콩나물이 정말 좋은데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식이섬유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 8잔 이상 드시면서 콩나물을 드시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돼요.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콩나물이 정말 최고예요.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은 높거든요.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국을 식사 전에 먼저 드시면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양념에 기름이나 설탕을 많이 넣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피부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콩나물이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콩나물에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항산화 채소를 함께 드시면 피부 노화 방지에 더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콩나물과 잘 맞는 음식들 기억나시죠? 돼지고기, 참치, 마늘, 김치, 두부, 미역, 시금치, 파, 고추, 버섯 이렇게 10가지였어요. 이 조합들은 영양소 시너지가 있어서 자주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들도 있었죠. 우유나 유제품, 생시금치, 조개류, 달걀, 녹차, 감, 고구마, 술, 탄산음료, 초콜릿이었어요. 이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부담을 주니까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이런 음식 궁합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가끔 실수로 함께 먹었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주 드시는 조합이라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선한 콩나물을 골라서 제대로 보관하고 적절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합이어도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콩나물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에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들어있고 칼로리도 낮아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죠.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음식은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콩나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콩나물도 전체 식단의 한 부분으로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식습관이란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돼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해요. 콩나물 드실 때마다 오늘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아, 오늘은 돼지고기랑 먹어야지, 이따가 우유는 좀 시간 두고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러려면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중요해요. 콩나물 하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 많이 전해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